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개헌을 저지한 공적이 하나 있습니다. 개헌을 저지를 했습니다. 즉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앞세워 가지고 개헌안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 많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때 의석분포로 3분의 1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한번 던져보는 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 개헌안 내용은 보면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군인도 파업권을 가지되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그걸 슬쩍 사람으로 바꿔놓은 대목이 몇 군데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이 함정을 판 개헌안이었는데, 요걸 간단 명료하게 폐기시켜버린 사람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만약 개헌안 표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참석하기만 하면은 제명시켜버리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그날부로 이 개헌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홍준표 씨는 이 상당히 큰 업적을 자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쓰는 글은 이 짧지만은 읽으면은 속이 시원한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글은 읽으면은 웃음도 나오고, 또 사람 이념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으로서는 속이 시원한 면이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지요. 여기 문재인이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들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겁니다. 원래 권력의 본질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 비게 되고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은 권력은 진공상태가 되고 물러나야 합니다.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은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할 겁니다. 등산은 언제나 하산길에 사고가 납니다. MB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상덕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지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민정수석 사표 사건이 계기가 된 듯해서 이렇게 썼는 것 같은데, 등산뿐만 아니라 이 비행사고도 보면은 하산길에 해당하는 이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한 70%가 착륙 때 사고가 납니다. 이 이륙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훅을 가동합니다. 이륙을 하면은 고도가 생깁니다. 고도가 생기면은 예컨대 뭐 10,000피트까지 올라갔다 했으면은 3,000m죠. 순환 고도가 30,000피트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30,000피트면은 그러니까 1km입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고장이 나더라도 공중에 떠 있는 채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이 비행기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은
공간이 생기는데 착륙은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고도 1000m, 500m, 300m, 이 고도 300m에서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거 수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모래시계처럼 모래가 쭉 빠져나갔을 때 진공 상태가 생긴다. 권력이 그만큼 약해진다. 그런데 하산길에는 할 일이 많아요. 특히 권력의 하산길에는 정권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불리한 정권이 들었으면 나는 혼난다. 마음에 맞는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실수가 나죠. 더구나 이때는 힘이 빠질 때입니다. 그래서 등산에 하산길,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리고 임기 말이 가까울 때 항상 사고가 많이 난다. 이게 세상 순리다. 이게 홍준표 씨의 해석인데 이게 꼭 들어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공수처라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인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공무원 수사를 전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불리한 수사가 들어오면은 그걸 검찰에 맡기지 않고 그걸 가져가 버린다 이겁니다. 가져가서 뭉개버리면 그만이죠. 가져가서 시간 끌면서 더 진행을 안 시킵니다. 지금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기소를 했는데 1년 동안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수사를 미루는 건 있지만 재판을 이렇게 미루어도 그 재판장이 탄핵되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의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안정장치 2중 3중으로 해놨으므로 다른 대통령의 이 레임덕과 달리 버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느낌도 또한 듭니다. 그렇더라도 시간을 잡아놓을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시간을 잡아놓을 수는 없다. 즉 2022년 5월 9일이 마지막이다. 5월 9일 퇴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헌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걸 유일하게 바꾸려면은 뭐 혁명적 방법이라든지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헌정을 마비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힘은 없죠. 이 정권이 아무리 사납게 보이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불러서 고문하고 불법 연행하고 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산길 이게 얼마 1년 이제 선거 때까지는 1년 1개월, 퇴임 때까지는 1년 한 3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나겠느냐. 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나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권 교체와 대선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겠느냐. 앞으로 하여튼 1년여는 이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 플레이어가 되면은 상당히 긴박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마 연출될 것 같습니다. MB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이상덕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실수한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2012년 8월입니다. 2012년 8월에 이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기로 해놓고 일부가 반대를 하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연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독도를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갔어요. 현직 대통령이 독도 간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독도에 갈 수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죠. 독도는 우리 땅인데 굳이 가서 일본 사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역대 대통령이 그 카드를 안 썼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주변에서 권유를 했겠죠. 독도 가면 박수 받습니다. 독도 갔습니다. 과연 박수 받았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런 불편한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에는 또 아무 준비되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는 발언을 통해서 일본 사람이 듣기에는 천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 격앙된 일본 여론이 그걸 잘 이용한 반한 감정을 이용한 아베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수상이 되는 길을 열었고,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한 그 반일 정책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임기 한 4년이 지나갈 때까지 반일 정책 펴고 친중 노선을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이 못마땅해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임덕을 만회하려다가 더 큰 사고를 친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을 만회하려고 하다가 또 남북 관계에서 이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아는, 또 자신이 기획한 걸로 저는 의심을 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5개월 남겨놓고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잔뜩 불편한 14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 14선언을 만드는 회담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더라도 쇠기를 박는 차원에서 평양에 왔다고 합니다. 쇠기를 박는다? 다음 정권이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김정은 밑에 굴종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임기 말에 치는 사고입니다. 임기 말에 치는 사고. 홍준표 씨가 말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지요 라는 이 말이 그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지만은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